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 외 1시간 만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약 2,500억 달러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 외 한순간 고점은 226.95달러, 같은 세션 저점은 216.25달러, 10달러 70센트의 격차, 하나의 종목이 1시간짜리 컨퍼런스 콜 안에서 어떻게 출렁였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1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콜은 한 문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요는 포물선으로 갔다. 오늘 영상은 엔비디아가 발표한 2027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매출 81.6 빌리언 달러, EPS 1.87달러, 그 숫자 뒤에 깔린 5가지 구조 변화를 다룹니다. 단순한 어닝 비트 영상이면 다른 채널 100개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 채널이 보여주려는 건 그게 아닙니다. 먼저 시계를 한국 시각으로 맞춥니다. 엔비디아의 결산은 미국 4월 26일 일요일로 끝난 회계연도 1분기. 발표는 한국 시각 오늘 새벽 5시 미국 정규장이 마감한 직후 보도자료가 풀렸고 6시에 젠슨 왕과 콜렛 크레스가 컨퍼런스 콜을 시작했으며 시간 외는 한국 시각 새벽 9시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미국 정규장은 오늘 밤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이 순서를 박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규장과 시간 외와 컨콜을 하나의 시점으로 묶으면 가격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미국 정규장에서 엔비디아는 223.4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전일 종가 220.61달러 대비 플러스 1.3%. 이건 어닝 발표 전 가격입니다. 어닝 기대로 이미 정규장에서 최근 고점 부근에 닿은 채로 마감장에 들어선 겁니다. 시간 외 시가는 223.41러 거의 보합으로 출발했고 보도자료가 풀리면서 1시간 안에 226.95달러까지 갔습니다. 정규장 종가 대비 플러스 1.6%. 시장의 1차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다였습니다. 그런데 컨콜이 시작된 새벽 6시 이후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1시간 동안 가격은 천천히 빠졌고 Q&A 막바지에 216.25달러를 찍었습니다. 정규장 종가 대비 마이너스 3.23%, 시간 외 종가는 결국 220.6달러 마이너스 1.26%로 닫혔습니다. 시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엔비디아는 어닝을 비트했고 가이던스도 컨센서스 위로 올렸고 신제품을 던졌고 배당을 25배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에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매출 81.6 빌리언 달러, 컨센서스 78.4 빌리언 달러 대비 플러스 4.1% 비트,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85%, 전분기 대비 플러스 20%.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절대 금액 증가폭은 13.5 빌리언 달러로 최근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었으면 이미 분기 매출 68 빌리언 달러 수준에서 시작한 회사가 점점 더 큰 베이스 위에서 매번 더 큰 절대 금액을 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율은 어차피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데 절대 금액이 신기록인 게 더 무섭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가속이 3분기 연속, 시퀀셜 성장은 14분기 연속. 엔비디아의 14분기 연속 시퀀셜 성장은 2022년 4분기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챗GPT가 출시됐고 이 회사는 그 한 분기부터 14분기 동안 한 번도 전분기보다 매출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일반 반도체 회사의 사이클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난 흐름입니다. EPS도 풀어봅니다. 엔비디아는 2가지 EPS를 발표합니다. 회계 기준 그대로의 GAAP 2.39달러와 스톡옵션 비용 같은 비현금 일회성 항목을 빼고 본업 수익성만 본 non-GAAP 1.87달러. 월가 컨센서스가 non-GAAP 기준이라 비트 비교의 기준점도 non-GAAP 1.87달러입니다. 시장이 보던 컨센서스는 1.76달러에서 1.77달러 사이, 약 플러스 6% 비트. 매출 비트가 플러스 4.1%인데 EPS 비트가 플러스 6%라는 건 비용이 매출보다 덜 늘었다는 뜻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non-GAAP 75.0%는 거의 전분기와 동일. 이 마진을 유지하면서 매출만 플러스 85% 늘린 분기입니다. 순이익은 GAAP 58.3 빌리언 달러, non-GAAP 45.5 빌리언 달러. 자유현금 흐름은 49 빌리언 달러. 직전 분기 35 빌리언 달러에서 한 분기 만에 14 빌리언 달러가 더 들어왔습니다. 분기당 49 빌리언 달러 규모의 자유현금 흐름은 글로벌 최상위 캐시머신 그룹에서만 보이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멀티플을 짚어둡니다. 어닝이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바꿨는지. 어닝 전 시장이 들고 있던 직전 12개월 non-GAAP EPS는 약 4.78달러. 정규장 종가 223.47달러 기준 PR은 약 46.7배였습니다. 이번 분기 EPS 1.87달러가 들어오고 가장 오래된 한 분기가 빠지면서 직전 12개월 EPS는 5.84달러로 플러스 22% 점프. 시간 외 종가 220.6달러 기준 PR은 약 37.8배로 압축됐습니다. 가격은 마이너스 1.26%만 빠졌는데 EPS는 플러스 22% 늘었으니 어닝 한 번이 멀티플을 약 19% 압축한 셈입니다. 영상 초반에 왜 시간 외는 빠졌는가 질문의 일부 답이 여기 있습니다. 가격을 더 끌어올리지 않은 게 시장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어닝 전 PR 46.7 자체가 이번 분기 같은 EPS 점프를 미리 가격에 박아둔 결과였습니다.
실제 EPS가 들어오니 분모가 차올랐고 멀티플은 정상화되고 가격은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75.2 빌리언 달러 플러스 92% YOY 플러스 21% QOQ 회사 전체 매출의 92%. 이미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회사다라는 등식은 너무 익숙해서 의미를 잃었는데 이번 분기 엔비디아가 진짜로 새로 보여준 건 그 안의 구조였습니다. 회사가 이번 분기부터를 두 개의 서브마켓으로 쪼갰습니다. 하이퍼스케일과 ACIE. 하이퍼스케일은 익숙한 그림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5에서 6개 회사 38 빌리언 달러 전분기 대비 플러스 12%. ACIE는 새 이름입니다. AI Cloud, Industrial, Enterprise, AI Native Cloud, 산업, 일반 기업 37 빌리언 달러 전분기 대비 플러스 31%. 회사 추산 이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25만 개. 회사가 진짜 보여주려는 그림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12% QOQ, ACIE 플러스 31 QOQ. ACI가 2배 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축이 6개 메가캡 회사 손에서 25만 개 기업의 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6회사에 의존한다는 게 위험이라고 봐온 시각이 있다면 이번 분기 데이터가 그 위험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입니다. ACIE 안의 한 줄이 더 충격적입니다. ACIE 안의 AI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AI 네이티브 클라우드, CoreWeave, 램다, 네비어스 같은 회사들, 이들이 엔비디아에서 GPU를 사다가 모델 회사에 빌려주는 모델입니다. 1년 전 거의 안 보이던 카테고리가 1년 만에 3배가 되어 본 매출의 한 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의 네트워킹. 이번 분기 가장 보이지 않게 큰 변화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컴퓨팅은 60.4 빌리언 달러로 플러스 77% YOY.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은 14.8 빌리언 달러로 플러스 199% YOY. 거의 3배입니다. 시장은 엔비디아를 GPU 회사로 부르지만 이 분기를 기점으로 엔비디아를 AI 팩토리 회사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회사가 가장 자랑스럽게 말한 한 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스펙트럼 X 이더넷 매출이 모든 다른 이더넷 경쟁사들의 합보다 큽니다. 엔비디아 한 회사의 스펙트럼 X가 이더넷 네트워크 동종업계 전체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인피니밴드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새로 도입된 XDR 기술 덕분입니다.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바뀐 게 아니라 시장 자체의 모양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번 분기 진짜 가장 큰 어나운스로 넘어갑니다. 베라, 엔비디아의 첫 자체 CPU. 엔비디아가 CPU를 만든다는 얘기는 5년 전 그레이스 발표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어디까지나 GPU에 붙는 보조 CPU였습니다. 이번 베라는 다릅니다. 회사가 명시적으로 에이젠틱 AI 전용 설계라고 했고 표적도 명확합니다. AI 에이전트가 도구를 쓰고 코드를 짜고 일을 수행하는 워크로드. 이 워크로드는 과거 CPU가 가정한 워크로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회사가 발표한 숫자입니다. 커스텀 ARM 코어 기반, X86 대비 코어당 성능 플러스 1.5배, 와트당 성능 2배, 렉당 밀도 4배. 루빈 GPU, 엔비링크 스토리지 네트워킹과 처음부터 끝까지 코디자인, 가장 중요한 한 줄. 베라 단독 매출 가시성이 올해 20 빌리언 달러, 단독 CPU TAM 추산은 200 빌리언 달러. 그리고 이 시장은 엔비디아가 한 번도 진입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진입한 적 없는 시장이 갑자기 20 빌리언 달러 매출 가시성을 가진 채로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베라의 활용처는 4가지로 명시됐습니다. 첫째, 베라 루빈 페어, 루빈 GPU 2개당 베라 CPU 1개. 둘째, 단독 CPU. 셋째, 베라와 CX9 네트워킹 칩과 스토리지의 결합. 넷째, 베라와 CX9과 컴피덴셜 컴퓨팅 결합. 컴피덴셜 컴퓨팅은 메모리 처리 중에도 데이터가 암호화된 채로 도는 보안 환경입니다. Q&A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파이벡 아리아 애널리스트가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20 빌리언 달러는 단독이냐, 페어 포함이냐? 젠슨 황의 답은 단독만. 베라 루빈 페어용 CPU 매출은 별도. 즉 시장이 지금 추산하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모델에 20 빌리언 달러가 추가로 얹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그 답에 이어서 던진 문장이 이 회의의 진짜 thesis였습니다. 에이전트는 하네스를 가진다.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골격이다. 풀었으면 GPT 5.5나 클로드 오프스 같은 모델 자체가 두뇌라면 에이전트는 그 두뇌를 도구와 환경에 연결하는 골격이라는 뜻입니다. 오픈AI의 코덱스는 GPT 5.5 위에 얹은 하네스, 안트로픽의 클로드 코드는 오프스 위에 얹은 하네스. 젠슨 왕이 이어서 말한 한 줄, 하네스는 CPU에서 돌고 사고는 GPU에서 돈다. 그리고 결정타. 과거 CPU는 임대 가능한 코어 중심이었지만 에이전트는 코어를 빌리는 게 아니라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이 문장들이 왜 중요한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20년 클라우드 경제의 단위는 CPU 코어 시간당 가격이었습니다. AWS EC2, Azure VM, 시간 단위 임대. AI의 미래 경제 단위는 tokens per dollar, 달러당 토큰이라는 게 엔비디아의 thesis입니다. 젠슨 황이 그 한 문장을 영상 클립으로 봐도 될 만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클라우드 경제는 코어당 달러,
A의 미래 경제는 달러당 토큰. 여기서 사이드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 외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종목이 ARM 홀딩스였습니다. ARM은 정규장에서 이미 플러스 15.05% 폭등해 256.73달러에 마감한 상태에서 시간 외에 한때 264.72달러까지 갔고 259.75달러에 마감, 정규장 종가 256.73달러 대비 추가로 플러스 1.18%. 엔비디아 자체보다 ARM이 더 환호한 어닝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베라가 커스텀 ARM 코어 기반이라는 한 줄. 엔비디아가 자체 CPU를 만들 때 X86 대신 ARM을 택했다는 게 ARM 라이선스 매출 그림을 영구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인텔과 AMD의 데이터 센터 CPU 사업을 정조준한 어나운스를 ARM 주식이 가장 먼저 알아본 셈입니다. 이제 블랙웰과 루빈입니다. 블랙웰은 회사 사상 가장 짧은 램프 사이클을 기록 중이라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블랙웰 울트라는 MLPerf 인퍼런스 벤치마크 전 부문을 휩쓸었고 6개월 만에 처리량은 플러스 2.7배, 토큰당 비용은 마이너스 60%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칩세대 안에서 6개월 만에 토큰당 비용을 60% 깎았다는 건 클라우드 사용자 입장에서 같은 모델을 같은 가격에 돌리는 게 6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싸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세대 베라 루비는 2026년 3분기부터 양산 출하 시작, 4분기에 본격 램프. 베라 루빈의 인퍼런스 처리량은 그레이스 블랙웰 대비 35배, AI 팩토리 매출 기준 10배라는 게 회사 주장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A4X 베어메탈 인스턴스가 첫 채택했고 멀티사이트 구성에서 96만 개 루빈 GPU까지 지원합니다. 캘린더 2025부터 2027까지 누적 매출 가시성 1조 달러. 이건 회사가 2분기 전에 처음 던진 숫자인데 이번 분기에 재확인했습니다. 향후 2년의 매출 바닥선을 1조 달러로 깐 셈입니다. 젠슨 황은 이 흐름을 컨콜 후반에 한 번 더 압축했습니다. AI 시대의 컴퓨트 용량은 매출이고 이익이다. 그리고 회의 중반 CFO 콜렛 크레스가 같은 골자를 한 줄로 말했습니다. 고객은 GPU를 사지 않는다. AI 팩토리를 짓는다. 이 두 문장이 회의 전체의 내러티브 아크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분기 어나운스 중 두 번째로 큰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엔트로픽이 엔비디아의 신규 전략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2년간 AWS 트레니엄 칩에 가장 깊이 헌신한 프론티어 AI 회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8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조건 중 하나가 트레니엄 채택이었고 엔트로픽은 실제로 클로드를 트레니엄 위에서 학습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엔비디아의 Q&A에서 젠슨 황이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이 올해와 내년 대규모 GPU 캐파시티를 마이크로소프트 Azure AWS CoreWeave 경유로 엔비디아에서 가져갑니다. 이게 왜 큰가? 어제 새벽 The Wall Street Journal 보도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6월 분기 매출을 10.9 빌리언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 4.8 빌리언 달러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숫자이고 첫 영업이익 흑자 전환. 10.9 빌리언 달러 분기 매출의 자본 조달과 GPU 캐파시티 확보가 엔비디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오픈AI의 GPT-5.5는 블랙웰 위에서 코드 사인드, 학습, 서빙됐고 현재 주요 AI 모델 벤치마크 리더보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픈AI 코덱스, GPT-5.5 기반 코딩 하네스도 회사 표현으로 Breakout Growth 단계. 마이크로소프트의 Fairwater 데이터 센터는 수십만 개의 블랙웰 GPU로 가동을 시작했고 AWS는 올해부터 100만 개 이상의 블랙웰과 루빈 GPU를 추가합니다. 스펙트럼 X도 같이 들어갑니다. 구글은 블랙웰과 컴피덴셜 컴퓨팅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본 환원 어나운스를 봅니다. 이번 분기 회사가 처음으로 명시한 자본 환원 정책이 있습니다. FY27 자유현금 흐름의 약 50%를 주주 환원 목표. 분기 자유현금 흐름 49 빌리언 달러에 적용하면 분기당 약 24 빌리언 달러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어나운스 2개. 첫째, 분기 배당을 0.01달러에서 0.25달러로 25배 인상. 둘째, 신규 자사주 매입 80 빌리언 달러 승인. 기존 잔여 39 빌리언 달러에 추가합니다. 이번 분기 환원 총액은 20 빌리언 달러. 이 자본 환원 어나운스 안에 콜의 인간미가 있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CFO 콜렛 크레스가 prepared remarks를 읽다가 배당을 0.20달러로 인상한다고 말했습니다. 5분 뒤 Q&A 첫 답변에서 젠슨 황이 즉석으로 정정했습니다. 콜렛은 배당을 0.1달러에서 0.25달러로 올린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 추가 0.05달러는 큰 주주들에게 큰 의미일 겁니다. 이 자본 환원 정책 변화가 가져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로 자본 환원 측면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갔습니다. 성장주에서 캐시머신으로 정체성이 바뀌는 첫 분기입니다. 분기당 20 빌리언 달러 환원은 미국 최상위 캐시머신 그룹에서만 가능한 규모입니다. 다음 분기 가이드입니다. Q2 FY27 매출 91 빌리언 달러,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 매출 총이익률 GAAP 74.9%, non-GAAP 75.0%, 오차 퍼포먼스 50 베이스 포인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91빌리언 달러 가이드는 중국 데이터 센터 컴퓨터 매출이 제로라는 가정 위에서 만든 숫자입니다. 배경, 미국 정부는 H200 칩의 중국향 라이선스를 이번 분기에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아직 0달러. 회사는 가이드에서 중국 컴퓨터를 통째로 제외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91빌리언 달러가 가이드 베이스라면 중국이 풀리는 시점에 추가 매출이 얹힙니다. 시장이 이번 가이드를 보고 중국 빠진 보수적 수치라고 해석하는 게 정상입니다. 둘째, 만약 중국이 끝까지 0으로 가더라도 91빌리언 달러는 충족 가능. 회사가 중국 의존에서 사실상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시청자에게 익숙해야 할 한 단서.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데이터 센터 안에 또 하나의 사용처를 부각했습니다. Sovereign AI, 국가 단위 자체 AI 인프라. Sovereign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80%, 약 40개 국가의 인프라가 배치되어 있고 이 국가들의 합산 GDP는 50조 달러. 영국, 프랑스, 사우디, UAE, 인도, 한국. 정부가 자국 데이터로 자국 AI를 학습시키려는 흐름이 GPU 수요의 또 다른 큰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닝은 비트, 가이드는 시장 컨센서스 위, 신제품은 던졌고 배당은 25배. 그런데 시간 외 종가는 마이너스 1.26%. 왜? 문제는 Q&A 시작 이후입니다. 모건 스탠레이의 조세프 무어가 첫 질문으로 데이터 센터 세그멘테이션 재편 이유를 물었고 젠슨 황이 길게 답한 사이 가격이 처음으로 정규장 종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멜리우스의 벤 레이츠의 엔비디아가 하이퍼스케일 캐펙스보다 빨리 성장하느냐는 질문에 젠슨 황은 예, 그래야 한다. 컴퓨터가 곧 매출이고 이익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직후 가격은 정규장 종가 마이너스 1% 부근으로 빠졌습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헤드라인 비트는 사전 랠리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분기 들어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어닝을 앞두고 한 달 새 큰 폭으로 올랐고 어닝 당일 정규장도 플러스 1.30%로 마감했습니다. 즉 매출 플러스 85%, EPS 비트 플러스 6%, 가이드 컨센서스 위 같은 수치 헤드라인은 가격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컨콜에서 추가로 풀린 디테일 중에 가격을 더 끌어올릴 만한 게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베라 CPU는 분명히 큰 어나운스지만 매출 가시성 20빌리언 달러는 이번 분기에 잡히지 않고 양산은 3분기부터. 안트로픽 합류는 의미 있지만 그 매출도 미래. OPEX 플러스 40% 후반대 가이드는 단기적으로 마진 압력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시간외 매수세가 컨콜 후반에 식었습니다. 한국 시청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두 곳에서 나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다 HBM 공급사입니다. HBM3는 블랙웰, HBM4는 루빈에 들어갑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매출 75.2빌리언 달러, 그 안에 컴퓨팅 60.4빌리언 달러를 기록했다는 건 두 회사의 HBM 출하량과 평균 판매 단가가 모두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HBM4 양산을 준비하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선 루빈 3분기 양산 일정이 회사 매출 일정과 거의 일치합니다. 또 하나, 한국 관세청이 앞서 발표한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잠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43.7%, 같은 기간 잠정 무역 수지 흑자 약 17억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단독으로 플러스 149.8%, 전체 수출의 46%까지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5월 전반에 한국 수출이 반도체 단가 회복과 출하 증가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신호이고 엔비디아 분기에 한국이 직접 노출돼 있다는 가장 거시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리스크입니다. 지난 14분기 연속 시퀀셜 성장과 플러스 85% YOY 매출이 같은 속도로 또 가능할 거라는 가정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한 분기 매출이 회계연도 1분기 81.6빌리언 달러, Q 가이드 91빌리언 달러를 충족하면 연간 환산이 350빌리언 달러를 넘어갑니다. 이 회사가 1년 만에 매출을 다시 2배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속이 정상화되는 시점이 어떻게 보일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하이퍼스케일 캐펙스가 올해 1조 달러로 가속해서 디케이드 말 3조에서 4조 달러로 간다는 게 엔비디아의 그림인데 그 그림이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가령 오픈AI의 자본 조달이 늦어진다거나 안트로픽의 캐파시티 확장이 지연된다거나 엔비디아 매출 곡선이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주 The Wall Street Journal이 보도한 안트로픽 6월 분기 매출 10.9빌리언 달러 전망, 그리고 같은 시점 The Wall Street Journal이 보도한 오픈AI의 9월 IPO 준비 및 1조 달러 가치 평가 보도. 이 흐름이 얼어붙으면 엔비디아의 ACI 매출 성장도 같이 얼어붙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중국. Q2 가이드에서 중국 컴퓨터는 제로. H200 라이선스는 승인됐지만 실제 매출은 0달러. 만약 미중 협상이 다시 경색돼 H200까지 막힌다면 이번 가이드는 충족 가능해도 그 다음 분기부터의 업사이드는 사라집니다. 이번 분기의 진짜 의미는 숫자가 아니라 카테고리 변화입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GPU 회사가 아니라 CPU와 GPU와 네트워킹과 스토리지를 모두 만드는 풀스택 회사가 됐고
매출 성장축이 6개 하이퍼스케일에서 25만 개 ACI 기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자유현금 흐름 49빌리언 달러를 분기마다 만들어내는 캐시머신이 됐습니다. 오늘 밤 한국 시각 밤 10시 30분 미국 정규장이 다시 열립니다. 시간 외 저점 216.25달러가 테스트될지, 정규장 종가 223.47달러가 돌파될지가 1차 시청 포인트. 더 중요한 건 ARM, 마이크론, AMD, SMCI가 동조해서 움직이는지, 이 네 종목이 엔비디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엔비디아 한 종목의 이벤트가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의 리프라이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장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분석해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비인기 종목의 분석도 시청하고 싶으시면 멤버십 가입 후 시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